이번 시간에는 실제 아이폰 디자인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의 GUI 디자인의 개요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제조사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다중 해상도 대응을 고려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오직 애플에서만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저희가 파편화에 대해서 덜 걱정을 해도 되는 그러한 단말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폰 3GS, 4, 4S 이후에 이제 5 시리즈 나오고 6, 그다음에 지금 7까지 넘어오면서 이제 다양한 해상도가 등장하게 되었고, 어쨌든 그러한 다양한 해상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 이외에도 아이패드나 아이패드 프로 또는 워치OS와 같은 이러한 그 다른 종류의 단말기도 같이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GUI 역시 감안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요즘에 대부분의 앱들이 안드로이드와 iOS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동시 지원을 위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디자인을 진행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개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선 아이폰의 디자인 단위 그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OS GUI 개발 가이드에 기재되는 모든 크기 단위는 포인트, PT로 작성이 되는데요. 이것은 픽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DIP, 즉 DP라는 개념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해상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크기를 우리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렌더드 픽셀은 실제 이미지의 해상도를 의미하고 피지컬 픽셀은 단말기 화면상의 해상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픽셀 단위의 개념보다는 이제 iOS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DP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그 화면의 디자인을 해야 한다. 이거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안드로이드도 그렇지만 아이폰도 이런 밀도와 스크린 사이즈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처럼 다양하게 파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밀도별 이미지의 리소스는 골뱅이, 그 다음에 배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디폴트는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하지만 그 2배수에 해당되는 밀도다라고 하면 골뱅이 2x, 그 다음에 3배다 그러면 골뱅이 3x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때 그 각각의 밀도에서 그 1픽셀, 디폴트가 1픽셀이라면 2x, 골뱅이 2x에서는 2픽셀, 골뱅이 3x에서는 3픽셀로 표현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미지 리소스가 사용되는 예를 살펴본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해상도에 대응하도록 앱을 개발하려면 하나의 이미지에 3개의 파일명을 가지도록 제작을 하고, 각각의 파일들은 이제 그 포인트가 동일하지만 픽셀은 1배, 2배, 3배로 증가하는 형태로 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image.png라는 오리지널 파일이 있다. 이것은 실제로 100픽셀의 100픽셀이다. 그리고 포인트로 따져본다면 이것도 역시 100포인트의 100포인트이지만 이것이 이제 아이폰 3GS에서 표현될 때는 정상적인 사이즈이지만 아이폰 4부터 아이폰 6S까지, 지금은 7도 나왔죠. 7까지 이제 표현이 된다 그러면 밀도가 이제 2배이기 때문에 이미지 골뱅이 2x.png라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셀로는 200 픽셀 곱하기 200 픽셀,
되지만 실제로는 100포인트에 100포인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폰 6 플러스, 아이폰 6s 플러스, 그 다음에 아이폰 7 플러스라는 이러한 단말에서는 이제 그 이미지 골뱅이 3x.png라는 파일이 사용되는데 300 곱하기 300 픽셀 사이즈가 100포인트에 100포인트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밀도에 따라서 3개의 파일을 가지도록 하고, 이때 파일명은 디폴트는 생략하면 되고 그 2배, 3배는 골뱅이 2x, 골뱅이 3x 이렇게 파일명을 명시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밀도별로 구분한 아이폰의 단말기 기종들을 살펴보면요. 아이폰 6 플러스, 아이폰 6s 플러스, 그 다음에 아이폰 7 플러스는 골뱅이 3x, 그 다음에 아이폰 6, 6s, 7은 골뱅이 2x, 그 다음에 아이폰 5, 5s, 5c까지는 골뱅이 2x, 그 다음에 4, 4s까지도 골뱅이 2x로 밀도가 통일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3GS가 디폴트다. 자, 이렇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 해상도를 살펴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포인트 레졸루션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작은 포인트는 320 곱하기 480이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사이즈는 414 곱하기 736 포인트인데 이제 가장 큰 것과 작은 것의 위드의 차이는 94포인트이고 하이트는 256포인트이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6 플러스, 6, 5까지는 16대 9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폰 4 같은 경우에는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 해상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을 픽셀 단위로 살펴보면 픽셀 해상도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320, 480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640, 960 픽셀, 그 다음에 아이폰 5하고 5S 같은 경우에 640, 1136 픽셀, 그 다음에 6와 6S, 7까지는 750, 1334, 그 다음에 아이폰 6 플러스, 6S 플러스, 7 플러스는 실제로는 1246의 2208 픽셀의 해상도이지만 표현될 때에는 1080의 1092 픽셀로 축소해서, 즉 다운 샘플링을 해서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폰 앱을 개발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이제 런치 이미지와 런치 아이콘입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 반드시 내장 앱 내에 내장되어 있어야지만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고, 그 검증 과정을 통과해서 해야만 그 앱스토어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이미지 리소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치 이미지는 앱 구동 시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말하고, 우리가 앱을 실행을 시키면 실제 프로그램 화면이 뜨기 전에 스플래시처럼 이제 살짝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4와 4S를 대응하기 위한 640 곱하기 960 픽셀짜리 런치 이미지, 그 다음에 5 시리즈를 대응하기 위한 640, 1136 픽셀의 런치 이미지, 그 다음에 6를 대응하기 위한 750, 1334 픽셀의 런치 이미지, 그 다음에 아이폰 6 플러스를 대응하기 위한 1246 곱하기 2208 픽셀의 런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파일명은 디폴트 골뱅이 2x.png, 디폴트 568h 골뱅이 2x.png, 그 다음에 디폴트 667h 골뱅이 2x,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폴트 736h 골뱅이 3x라고
파일명을 반드시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앱이 실행될 때, 즉 앱이 설치가 된 이후에 앱을 실행하기 위한 런치 아이콘을 우리가 이제 앱 자체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해상도별로. 그래서 이 앱 제작 시에 반드시 이 해상도별 앱 아이콘이 필요한데, 자, 이때 보시면 아이폰 4, 5, 6까지는 이제 114에 114, 120에 120, 80에 80, 그 다음에 50바이 50, 58 곱하기 58 픽셀의 사이즈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6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71 곱하기 171 픽셀, 180 곱하기 180 픽셀, 120 곱하기 120 픽셀, 87 곱하기 87 픽셀 등등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로부터 이러한 그 아이콘 사이즈들을 다 받아서 리사이즈된 아이콘 파일들을 다 받아서 그것을 이제 앱에 등록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앱 등록 시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고자 할 때 페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아이콘들을 다 갖춰주도록 한다. 또한 앱스토어에 등록할 때 필요한 아이콘의 사이즈가 1024 곱하기 1024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디자이너에게 미리 이 1024 곱하기 1024 사이즈의 그 아이콘을 받아놓고 앱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상도가 작은 것을 키워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미지가 깨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해상도가 높은 1024 곱하기 1024 사이즈의 이미지도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한다. 참고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512 곱하기 512 사이즈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등록할 때 필요한 아이콘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고정된 좌표와 크기로 GUI 디자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고정된 좌표와 크기로 GUI 디자인을 할 수 없는, 즉 다중 해상도 대응이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준 해상도에 대응할 수 있는 레이아웃 구조를 이용하여 디자인하는 방법을 우리가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하며, 이 오토 레이아웃을 이용하면 가변적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우선 왼쪽이 고정된 위치와 크기를 가지고 이제 레이아웃을 배치하던 시대에 저희가 작업을 하던 방식입니다. 자, 저렇게 해놓으면 이제 정해진 해상도와 크기에서는 정확하게 레이아웃이 표시가 되지만 더 큰 해상도에 만약에 저러한 레이아웃을 표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왼쪽 상단에 저 화면이 몰려 있고 나머지 부분은 비어 있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해상도에 따라서 이 보여진 형태가 다 달라지고, 그 다음에 화면이 해상도가 큰 경우에는 일부 화면에서만 레이아웃이 표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못 쓰는 부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바람직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토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자, 전체 화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 가로와 세로 방향, 즉 뭐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 다음에 위쪽 컨텐츠와 아래쪽 컨텐츠의 각각의 값들과 각각의 사이의 값들, 이런 것들을 상대적인 값들을 명시해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전체 해상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이제 보여지는 형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보여지는 레이아웃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트레치드 이미지는 가변적으로 이미지의 리소스를 늘리거나 줄일 때 필요한 기능으로 안드로이드의 9 패치와 동일한 기능을 말합니다. 자, 안드로이드 9 패치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영역과 고정 영역을 구분해서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자, 아이폰에서는 이제 이것을 스트레치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스트레치 이미지이고 30, 15, 30, 15라고 명시를 해주면 이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를 각각 3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 15포인트를 각각 띄워주고, 이제 어떻게 사이즈가 늘어나든 저것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제 우리가 그 정해주는 그러한 디자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개발자가 해당 부분을 고정해 주면 이제 이미지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더라도 일정하게 표시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디자인 방법을 종합하면 디자이너는 1242 곱하기 2208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그 가장 큰 사이즈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화면 구성은 아이폰 6를 기준으로, 즉 4.7인치 단말기에서 클릭하기 쉬운 크기의 아이콘과 읽기 쉬운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1242 곱하기 2208 사이즈는 상당히 높은 해상도이기 때문에 그 높은 해상도에 맞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너무 버튼이 작거나 또 글자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좀 더 큼직큼직하게 그 아이콘을 크게 만들고 글자도 좀 더 읽기 쉽게 크게 만들어 두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이폰 6나 아이폰 6 플러스 또는 아이폰 7이나 아이폰 7 플러스에서는 그 클릭하기에 어렵지 않고 가독성이 좋은 그러한 GUI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좀 더 이제 높은 해상도에서는 조금 더 정밀한 조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그 아이폰 6 플러스나 7 플러스 전용 UI를 따로 추가해서 구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기본적으로 디자이너가 1242에 2208로 디자인을 하고 대신 화면 구성은 아이폰 6인 750 곱하기 1334 기준으로 이제 버튼 크기나 글자 크기를 지정해서 디자인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결과물을 1242 곱하기 2208, 그 다음에 750 곱하기 1334, 그 다음에 640 곱하기 1136 등 3개의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해서 각각 저장을 해 준 다음에 그 이제 사이즈에 맞게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동시에 만들고자 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1242 곱하기 2208 기준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안드로이드용 GUI와 아이폰 GUI를 각 그 사이즈에 맞게 리사이징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이폰 앱을 실제로 디자인하는 절차를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와이어 프레임은 화면 단위의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작업이고 관계자들과 레이아웃을 협의하거나 서비스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주로 UI와 UX를 직접 설계를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집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직접 손으로 그려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 것인가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그러한 계략적인 스케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만 보아도 이제 디자이너가 됐든 개발자가 됐든 기획자가 됐든 또는 고객이 됐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그림이나 파워포인트, 키노트 또는 스케치나 일러스트, 포토샵 등으로 자유롭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건 특별히 어떤 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와이어 프레임이 완성이 되면 이제 그 와이어 프레임을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보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 스토리보드는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참고하는
기획자의 최종 산출물이고요. 이 스토리보드에는 정책, 프로세스, 컨텐츠 구성이나 와이어프레임, 기능 정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등 서비스 구축을 위한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개발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베이스라인이 되는 것이고요. 디자이너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모바일 앱에 대한 디자인을, 그 다음에 개발자는 이것을 바탕으로 기능 구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또는 스케치 등으로 작성이 되는데, 이 스토리보드가 이제 잘 만들어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그것들을 디자인과 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러한 스토리보드가 나오면 디자이너는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요. 그러한 디자인 작업이 완료되면 디자인된 이미지 파일을 실제 앱 화면에 적용하는 방법을 정의를 해주는 디자인 가이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자이너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에 스플릿한 각각의 이미지 파일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어떤 좌표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지. 그래서 개발자는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GUI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실제 앱의 UI를 구현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디자인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이러한 디자인 결과를 실제로 앱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런 디자인된 이미지들을 적절한 사이즈로 스플릿을 해서 그것을 이제 적절한 파일명을 지정을 한 다음에 개발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자신이 디자인한 형태로 그 앱에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앱은 웹과 달리 퍼블리싱이라는 개념이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직접 그 아이폰 앱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엑스코드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실제로 디자인 배치를 하거나 뭐 이미지를 적용하거나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레이아웃을 구성해야 하는 개발자가 이제 자신이 디자인한 대로 그대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업이 정확하게 잘 되어야만 제대로 된 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